하나님의 교회가 거점 지역 마련을 통해 교세 확장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도시와 재개발 지역 등 종교 용지를 매입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 때문에 경매 위기에 놓였던 전남의 한 농촌교회가 구티비 천사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기사 회생하고 다시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협의회가 주관한 2022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대회가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굿피플이 본격 해외 의료 지원 첫 사업으로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의 보건센터를 완공하고 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친러시아 세력이 장악한 지역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티비 뉴스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의 포교 방식은 가족 간 단절을 유도하면서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과천 내 종교용지 입찰에 성공하면서 지역사회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단체들이 재개발 지역이나 대규모 신도시 개발터의 용지 매입을 통한 교세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과천시에 들어설 지식정보타운 내 1,581제곱미터 면적의 종교용지 입찰에 당첨됐습니다. 지난해 이단 전문 월간 현대종교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가 기성교회를 매입한 경우는 전국 8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25곳을 매입한 경기 지역은 하나님의 교회가 수도권을 주 포교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천시 기독교연합회는 과천 시민들이 먼저 앞장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맺으려 했던 종교용지 계약 취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연합회는 준비를 하지만 시작은 입주민 대표가 먼저 시작했어요. 과천은 신천지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어요. 시민들이 이전부터 과천의 신천지를 대처하기 위해서 과천시 신천지 시민연대라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신천지 시민연대가 거의 모체가 되어가지고 과천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현재 대책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진정서를 보내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포교와 개인정보 유출 등 지역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단체와 계약하면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하나님의 교회의 용지 매각은 중대한 공익적 사유에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종교용지 입찰 내용을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공론화했던 한 과천시 의원은 과천시가 사이비 종교의 거점 지역이 되어가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과천에 그 교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지점 확보 차원에서 거기에 입찰을 했고 아무래도 이 거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 신도시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현재 170여 개국에서 활동하며 교도들에게 이용과 낙태를 강요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앞세워 교인들의 재산을 헌금하도록 합니다. 최근에는 헌혈과 환경보호, 긴급구호와 교육지원 등 다방면의 봉사를 앞세워 이미지를 세탁하고 우리 삶 속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과천시뿐 아니라 국내외 사이비 종교 집단의 포교를 막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이단의 접근을 경계해야 할 이유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굿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성도들 평균 연령이 85세인 전라남도 장성의 한 농촌교회가 지난달 굿티비에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교회 건물이 낙후돼 리모델링 공사를 했지만 1,200만 원에 달하는 공사 대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였다는 사연이었는데요. 굿티비 생방송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굼에 소개된 사연을 접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후원이 이어지면서 교회는 남아있는 빚을 모두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동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의 농촌마을에 위치한 장성동화교회는 8, 90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글 학교를 운영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로 60여 년 전 설립됐습니다. 마을의 교실이자 영적 기지가 돼 주민들을 섬겨왔지만 낙후된 시설로 교회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충격에 취약한 시멘트 벽돌과 판자 지붕으로 지어져 벽에 금이 갔고 장맛비가 오면 천정에서 물이 새 바닥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교회가 리모델링을 결심하게 된 이유입니다. 사실 농어촌 교회에서의 재정 상태를 생각을 하면은 바라만 보고 있어야 돼요. 90 넘은 권사님께서 10,000원을 지어주시면서 목사님 교회 새로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시작이 돼서 문제는 공사 후 3년이 지나도록 갚지 못하고 있던 1,200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코로나로 교회 성도마저 절반으로 줄면서 더 막막한 상황이 됐습니다. 강지호 담임 목사는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400만 원을 겨우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까지 나머지 800만 원을 다 갚지 못하면 교회를 경매에 넘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는 계속했죠. 해야 될 일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4기 선교 기자기도 한 강 목사는 기도 중에 구티비를 떠올렸고 메일로 어려운 사연을 알렸습니다. 이 사연은 구티비 생방송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굼에 소개됐습니다. 방송 이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이 강 목사와 교회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구티비에 보내온 겁니다. 구티비는 화재나 홍수 등 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는 천사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장성동화교회에 후원금 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강지호 목사를 구티비 사옥으로 초청해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사역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면 구티비는 반드시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동화교회 강지호 목사는 구티비 천사지원 프로젝트의 지원으로 남아있던 공사대금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며 하나님께서 구티비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시청자들이 보내준 관심과 후원은 생사기로에 놓였던 작은 농촌교회가 사역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생명보트가 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대회가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임현수 북한 선교사와 LA 주안의 교회 최영 목사가 강사로 나서 은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대회를 준비한 뉴욕 한인교회협의회는 코로나 재유행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이겨나가겠다는 다짐을 내비쳤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2022 뉴욕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가 북한 선교와 팬데믹 후 하나님의 항해법이라는 주제로 4일간의 일정으로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강사로는 북한 선교사인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원로 목사와 LA 주안의 교회 최혁 목사를 초청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임현수 목사는 북한 선교사로 활동하다 북한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31개월 만에 풀려나는 등 북한에서의 힘든 역경을 딛고 복음 통일을 위한 활동에 더욱 전력을 쏟고 있으며 최영 목사는 뉴욕 교협이 지난해 12월 진행한 미스바 기도성회의 주 강사로 참여해 은혜로운 설교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회장 김일봉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 변이가 기승을 부리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3일 동안 아주 북한의 실상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북한의 이번에 선교비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시달리고 힘들었던 팬데믹에 모든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 성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2 할렐루야 대회 전반부를 담당한 임현수 목사는 첫날 집회에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고 금요일은 통일보다 시급한 비상사태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말과 주일 집회는 강사 최영 목사가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평소 헌신적인 사역을 펼치는 강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있는 메시지로 성도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어린이 대회도 본당 옆 체육관에서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대회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어린양 개혁교회 2세 담당 목회자이며 교협 유년분과위원장 임지훈 목사가 강사로 수고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다음 세대 특별 순서로 할렐루야 어린이 복음화 대회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특송과 프라미스 청소년의 모든북 공연이 있었고, 이어서 선교단체와 학생들을 위한 후원금과 장학금 전달, 그리고 이번 대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었습니다. 대회가 진행된 프라미스 교회 로비에는 뉴욕 선교대회 등 지난 교협의 집회와 같이 중보기도 텐트가 설치돼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 대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뉴욕 교협과 교계는 다시 한번 뉴욕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며 뜨리는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할렐루야 대회가 팬데믹의 엄중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티비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지난 2일 필리핀 앙헬레스 바랑가이 마고 지역에 필리핀 앙헬레스 보건센터를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본격적으로 해외 의료 지원 사업을 재개한 구피플은 첫 사업으로 앙헬레스 보건센터를 완공하고 지역 주민 약 3만여 명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완공식에 참석한 굿피플 이영훈 이사장은 지금까지 굿피플은 필리핀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향후에도 필리핀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친러시아 세력이 장악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검문소에 구금되고 있는 상황도 전도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전했습니다. 현지 교회를 통해 소식을 들은 현숙폴리 대표는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검문받는 상황을 오히려 반대로 이용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며 성도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러시아 군인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군인 중 일부는 성도들이 전한 성경과 전도 책자를 받아 주기도문을 배우기도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46회 전국 초교파 여성 금식기도 대성회가 지난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2박 3일간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 부흥과 기도 응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표 강사로 나선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국 초교파 여성 금식기도 대성회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교육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교육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생명의 소중함과 장기기증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쉽게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44개 초등학교에서 2만여 명이 넘는 초등학생들에게 생명 나눔의 가치를 알리게 됩니다. 또 전국 50개교 2만 8천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나눔운동도 진행됩니다. 이 교육에선 청소년들 사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왕따,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생명의 소중함과 건강한 자아 존중감을 일깨우게 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통령실은 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며 한미양국 국회의장 간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동아시아 순방 중으로 3일 오후 대만을 떠나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후 4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영내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기조 아래 당사국들과 재반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각계의 거센 반발 속에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공론화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이미 밝힌 대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이고 전문가 정책 연구를 비롯해 이해 집단 의견 수렴과 지역별 공청회 등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학 연령 하향과 같은 학제 개편은 앞선 정부들에서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무산되는 과정에서 이미 명분으로나 실리로나 추진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만 명에 육박하며 111사의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1만 9,92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2천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이 늘며 해외 유입 사례는 600명에 달합니다. 코로나 국내 발발 이후 최다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에 취약한 그룹을 찾아내 중증화와 사망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면 2년 뒤 주택가격이 최대 1.4%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이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9년을 제외하고 지속해서 5%를 상회하는 점 등도 주택가격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고점 인식, 차입 여건 악화 등도 추가 하방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 파고가 고조되면서 한국의 외교적 공간과 한반도 문제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고 한미일대 북중러 등 진영 구도가 굳어질수록 한국이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대만 문제는 미중 갈등 구도에서도 가장 인화성 높은 이슈로 꼽힙니다. 펠로시 의장의 이번 대만 방문이 양측 모두의 수위 높은 대응을 불러일으키며 일촉즉발 대립으로 번진 이유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 방문 이후 다음 행선지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앞두고 각국 석탄 사재기에 나서면서 국제 석탄 값이 뛰어오르는 등 세계 석탄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콜롬비아와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로 구매선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연초 1톤당 134달러였던 석탄 가격이 400달러 선까지 급등했다고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소비한 석탄 가운데 46%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했으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경제 인프라 피해액이 1,083억 달러, 약 14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경제연구소는 현지 시간 2일 발표한 전쟁 피해 집계에서 지난 6월 13일 이전 총 인프라 피해 규모와 비교해 현재까지 피해액이 128억 달러 증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소가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력 조사한 피해 규모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12만 9,900개, 자동차 10만 5,200대, 교육시설 2,217곳, 의료시설 903곳 등이 손상을 입거나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인프라 복구를 위해선 약 242조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비트코인 8,000개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실수로 버린 남성이 9년째 쓰레기장에 접근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처지라고 영국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IT 업계 종사자 제임스 하우얼스는 2013년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낡은 노트북에 들어있던 드라이브를 버렸는데 거기에 약 2,39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저장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드라이브가 쓰레기장에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시의회에 쓰레기장을 뒤지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드디스크를 찾기 위해 인공지능 로봇계를 활용한 수색안을 내놨음에도 시의회의 반응은 냉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덥겠습니다. 오후에 한때 강원 영서, 충남과 전라도 내륙, 제주도 산지 등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이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분 섭취와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34도, 대전 3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제주도 모두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교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해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게 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의 용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유입을 반대한다며 적극 나서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사건으로 확인했듯이 이단의 실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공익적 사유에 맞는 지역 개발, 또 공공기관의 올바른 대처들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